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시장 전반적인 뭐 금리라든지 매크로도 좀 이야기를 들어봤고, 2023년은 사실 지수 자체는 뭐 코스닥은 대부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끌어올렸고, 네. 코스피를 봐도 좀 지지부진하기는 합니다. 뭐 10몇 %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그 중에서 종목 장세, 테마 장세, 아무래도 주도주가 없으니까 네. 그런 장세 같기는 한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라 네. 이런 현상들이 조금 더 계속될지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건 경기가 확 좋아지면은 이런 일이 없는데, 경기가 이제 나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좋아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선행지수가 이제 돈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경기가 좋아지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내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년에 좋아지면은 그때는 이제 확산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업종에서도 보면은 지수가 제대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뭐 삼성전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삼성전자나 이런 것도 올라가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 관련주 다 올라야 되잖아요. 경기가 그러니까 좋아지면서 증시가 상승한다면, 그렇죠. 화학, 뭐 정유, 뭐 철강, 조선,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게 다 같이 올라야 지수가 올라갈 텐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은 포스코 케미칼이야 이제 포스코 홀딩스야 이제 2차 전지 때문에 올랐던 거고, 네. 그거 외에는 경기 민감한 것들은 다 소외돼 있거든요. 지금은. 네,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업 이익이 예상보다 높지 않은 거고, 이런 부분들이 경기가 좋아지면은 다 자연스럽게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되면서 글로 돈이 가거든요. 그런 게 안 가니까 이제 특정 섹터로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하고 민감하지 않은 거. 그게 첫 번째 제일 큰 이유고, 두 번째로는 유동성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계속 위축이 됐었죠. 이제 미국 네. 자체로만 보더라도 이제 연초 이후로 1분기에 이제 이머징, 특히 한국 주식을 많이 샀다가 그다음부터 잠잠하고 오히려 한 두세 달부터는 좀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미국에서 돈이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전제 조건이 중국같이처럼 이머징이 다시 돌아서는 걸 보이든지, 두 번째는 얘네들이 그게 보여도 잘 안 움직이는 이유는 지금 미국이 너무 좋은데, 미국의 국채만 갖고 있어도 지금 사실 3개월짜리 미국 국채 들고 있으면 5% 줘요. 5.5% 줘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연 기준으로. 예, 연 기준으로. 네. 10년물짜리 들고 있으면 이제 잘 아시는 4.3% 주는 건데, 그렇게 이제 뭐 매력적인 채권이 있는데 굳이 이제 거기서 빠져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미국의 금리 인상이 빨리 끝나고, 그 다음에 시중금리, 정책금리야 이제 오래 유지가 되겠지만 시중금리는 떨어질 거거든요. 물가랑 같이 해가지고 물가 떨어지면 이제 그래야 이제 슬슬 머니게임을 다시 하는 거죠. 수익률이 상대 기대 수익률이 높은 EM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 유동성이 지금은 안 좋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유동성 안에서 그 플레이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국장에서 우리 기관이랑 개미들끼리 하고 있는 건데, 막 수익률 싸움. 예, 네. 그렇다고 뭐 기관이 많이 사지도 않잖아요. 돈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지수를 들어올리려면은 결국은 외부의 자금이 들어와야 되고, 그거는 외국인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돈이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게 돈이 있는데 뻗어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자꾸 테마주 쪽에서 이제 돌고 도는 거죠. 예. 그러면은 네. 약간 뭔가 플러스 알파를 내기 위해서 이 종목별로, 테마별로 수익률 싸움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네. 전반적인 시장이 오를 때까지, 네. 또 다시 거슬러 가 보면은 네. 시중금리가 떨어질 때까지. 네. 그렇죠. 다시 이걸 정리하자면 유동성 위축 현상이 좀 개선될 때까지는 그렇죠. 이어질 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해요. 국제금리 떨어져야, 그것도 그냥 잠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추세적으로 떨어졌구나 하는 어떠한 그 믿음이 있어야지 주시장은 레벨업을 할 건데, 적어도 연말까지는 그게 잘 안 보일 수 있죠, 올해는. 그렇죠. 예, 왜냐면 11월에 가야 이제 금리 인상 멈추는 게 보일 거고, 네. 그 다음에 시중금리 떨어지려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반영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돈이 한국까지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연초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까 잠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월 달, 12월 달 사이에 또 대주주 가세 때문에 또 수급이 안 좋잖아요. 네. 파는 수급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마침 또 차트가 하나 있는데, 네네네. 이게 이제 혹시 띄워두면은 11월, 12월에 코스피, 이건 코스닥도 아니고 코스피예요. 월간 개인 순매수를 보시면은 1년 내내 사다가 11월에 좀 연말 되면 많이 팔고 12월에 왕창 팔죠. 저게 개인 수급이네요, 개인. 예, 개인이에요, 개인. 왜냐면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과세 그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개인 대주주들은 이게 이제 세금이 높다 보니까 저게 또 학습 효과가 되어 있어서 네. 큰 손들이 12월에 파니 그리고 우린 11월에 팔자. 11월에 파니 우린 10월에 팔자. 그럴 수 그리고 또 있죠. 지금 네. 9월부터 벌써 급등한 주식들 좀 조심하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네. 물량 나온다. 네. 이런 게 또 파다하게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죠. 근데 코스닥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거고, 근데 그때 사기가 딱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아까 뭐 10월, 11월에 이렇게 이런 던지는 물건들이 있으면은 좀 좋게 싸게 사놓고 연말 연초에는 분명히 반등. 저는 반등이 좀 세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회피 물량 혹은 양도세 회피 물량뿐만이 아니라 양도세 회피 물량을 신경 쓴 또 다른 물량들 때문에 수급이 이제 많이 왜곡이 되는데 그거는 연말에 싸게 사서 좀 보유하면 연초에 다시 올라오는 전략. 근데 그거는 이제 현금이 좀 있을 때 얘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경험담이긴 한데 저희 그 지금은 없지만 그 전에 개인 한 분이 뭐 1,000억 이상 이렇게 저희한테 맡긴 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항상 그 연말에 잠시만요. 12월 달에 개인 팔고- 한 분이요? 예, 예, 예. 1,000억 원을요? 예, 예,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이걸 저희도 그걸 했었어요. 12월 달에 팔고 그 대신 중요한 거는 그거 권리락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샀어요. 바로.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적으로. 예, 예, 그 바로 샀어요. 왜냐하면 주식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비관적이어서 판 게 아니라 세금 네. 이슈 때문에 판 거라서 그러면 이제 11월 27일, 26일 정도까지 안전하게 다 팔고 28일부터 왕창 다 샀으니까. 12월. 네, 12월 참 12월. 네. 그래서 이제 1월까지 계속 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수급인 거지 뭐 이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1,000억 맡기셨다는 분은 좀 소개 좀. 아니 그거야 뭐 저희 고객 저희 그 농담입니다. 비밀이라서. 농담입니다. 농담.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물량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네, 거고 그렇습니다. 또 이게 반복하자면 그 물량들뿐만이 아니라 그 물량들을 우려한 물량들이 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미치고 이래서 조금 더 왜곡이 계속되는 거죠. 참고로 저희는 지금은 이제 그 개인 자산은 별로 없고요. 거의 다 기관, 기관. 연기금이나 기관 자금이 뭐 한 80% 이상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플레이 이제 하진 않을 거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번 6월에 출연하셨을 때랑 네. 지금 이제 9월 중순일 때랑 상황이 많이 바뀐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네. 바로 2차 전지 관련주들. 아, 예, 예. 예. 사실 그로스힐 자산운용에서도 네. 김태용 대표님도 2차 전지 관련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셨고 그걸로 아주 큰 성과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은 좀 많이 상황이 어떤가요? 보시기에. 네. 뭐 시장 움직임이랑 저희도 이제 비슷하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4월, 5월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급등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 계속 좋게는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뭐 1년에서 2년 전부터 그렇게 항상 일관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6월 달이었나요? 하여튼 굉장히 폭등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그때는 조금 얼마 안 됐죠. 과하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하여튼 저희 비중을 이제 좀 축소한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차 전지가 근데 그때 빠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뭐냐면은 2분기 실적도 별로 좋진 않았고 3분기 실적도 아직 이제 나오려면 시간이 남았지만 네. 3분기 실적도 이렇게 좋기는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원재료 가격들이 많이 올랐다가 폭락했잖아요. 네. 지금 원재료 가격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재고가 항상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이 스프레드가 일시적으로 축소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마침 이제 3분기에 좀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실적이 그러면은 이렇게 PER이 뭐 100배씩 받고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내주거나 성장률이, 이익 성장률이 40, 50%는 내줘야 되거든요. 성장률 자체가. 그렇죠. 근데 이제 오히려 어닝 미스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비중 축소가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그거보다는 이제 밸류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 많은 투자가 이제 초기 투자가들이 이제 빠져나갔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4분기 실적은 어떠냐라고 또 볼 거거든요. 근데 4분기 실적은 좀 회복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그 오히려 낮아진 이제 원재료 가격들만큼 가격도 이제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다시 이제 좀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오더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감안해 보면은 주가가 주도주였는데 그게 6개월 이상 쉬면은 그건 주도주 탈락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게
지금 뭐 증설 여건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2025년까지는 그래도 성장률이 되게 높게 나오는 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다시 연말 연초부터는 또 2차 전지가 관심사가 갑자기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은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올 거잖아요. 네. 생각보다 좋을 수 있거든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3분기가 어쨌든 이제 그런 이익에서는 모멘텀은 제일 바닥인 것 같고, 그래서 한 연말 정도나 또는 수급이 제대로 살아나는 연초 정도, 이 정도는 다시 아마 보는 투자가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걱정인 건 뭐냐면은 중국의 LFP가 네. 이제 생각보다 CATL이 만드는 LFP의 성능이 많이 따라와서, 음. 그러니까 3원계 거의 효율성으로는 한 90%까지는 이제 올라오는 LFP 배터리들이 자꾸 개발이 돼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 채용에 있어가지고 우리 게 더 안 늘어나고, 뭐 미국이 정책이 좀 바뀌면서 뭐 중국의 CALB나 CATL이나 뭐 에버 것도 좀 쓸 수 있게 몇 개 회사가 한다. 이렇게 되면은 좀 약간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이제 리스크도 분명히 없진 않습니다. 그냥 옛날 같으면은 혼자 그냥 100kg 혼자 질주했는데 지금은 이제 경쟁자들이 너무 치고 올라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이 있긴 합니다. 네. 그렇죠. 어느 산업이든 경쟁이 없을 수가 없죠. 또 네. 성장 산업이라고 그게 없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약간 좀 3분기 원재료 스프레드가 좀 악화되면서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것. 그리고 4분기부터는 좀 개선이 되는지 또 지켜봐야 되고, 또 연말 연초쯤엔 또 어떤 전망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산업이든 그렇습니다만 외생 변수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 미국, 뭐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뭐 합자 회사들의 미국 진출 여부도 그렇고 변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게 저희는 이제 뭐 1, 2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길게 보고 이렇게, 특히 2차 전지 양극재 같은 경우는 길게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산업인데, 한 내년 언제쯤 다시 또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절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물론 이제 조금 힘든 시기가 있겠지만 이제 마음이 너무 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포스코 퓨처엠이죠. 퓨처엠이 지금 올해 매출 예상이 5.5조 원 정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수주 잔고로 갖고 있는 게 100조 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5.5조 원을 매출을 100조 원을 다 인식하려고 해보세요. 그것도 5년 시간이. 안에. 예. 예. 그러면은 매출이 최소 30%씩 계속 증설 속도에 맞춰서 올라가는 게 이제 거의 확실하고, 물론 이제 뭐 오더 자체가, 근데 자동차 오더는 좀 길게 나오고 좀 신뢰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네. 예, 갑자기 확 바꾸기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오더가 끝난 게 아니라, 오더가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하면은 좀 문제인데, 오더가 또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를 산업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성장률에서 이익 성장이 다시 본궤도에 올라갔다는 게 보이면은, 그때는 또 이거 약간 빈집이네 이러면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네. 하다못해 지금 뭐 인버스 ETF까지 나왔잖아요. 2차 전지. 그렇죠. 예. 예. 그런 거는 이제 약간 약간 시그널이죠. 예를 들면 시그널이요? 예, 메타버스 ETF 막 난리치다가 메타버스 ETF 나온 다음에 뭐 3개월 못 가가지고 메타버스 관련주 다 빠졌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약간 뒤늦게 나오잖아요. 예. 그런 심리적인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2차전지 관련주들은 끝나지 않았다. 6개월 넘게 쉬면은 그때부터는 근데 반대로 보면은 대장주는 탈락인데, 네. 대장주에서 탈락될 가능성은 좀 낮다. 낮게 네. 보시는 거고, 네. 이거는 길게 봐야 된다. 길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투자를 위한 투자에서도 이제 이 책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사실 주가라는 거는 성장률의 함수다. 그렇죠. 네. 밸류에이션은 성장률의 기울기에 네. 비례한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봤을 때도 2차전지 관련주들은 뭐라 해야 될까? 좀 이렇게 상처를 받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구간에서 저 끝까지 가는데 뭐 시속 100km로 가야 되는데, 네. 예, 뭐 구간 단속 구간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100km의 구간 단속 구간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길이 앞으로 뻥 뚫려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200km로 좀 잠깐 달린 거거든요. 올해 2분기, 3분기 동안에. 먼저 달렸다. 네, 네, 너무 빠르게. 과속했으니까 그 다음에 속도를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100km를 맞추는데, 이제 그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걸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증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재 캐파가 뭐 이게 이제 뭐 계속 증설을 하고 있어서 한 19만 톤이 좀 안 돼요. 올해 한 19만 톤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100만 톤까지 증설하는 계획을 발표해 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수주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속도는 충분히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겠지만 그래도 성장하는 이 방향은 끝나지 않은 게 맞습니다. 네. 아, 야, 구간 단속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멋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갑자기 뭐 그런 생각도 들어서. 과속 구간 단속 구간이라고. 네, 야,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 대비 과속을 했다면 네. 저 끝에 가서는 조금 천천히 달려야 되고 네. 또 그 이후에 네, 또- 그다음에 또 보고 달리면 되니까요. 네. 그거는 그만큼의 또 성장률이 다시 나올 수 있는지를 또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기업을 굉장히 좀 좋게 봅니다만 기업들은 다들 경쟁력 있고 성장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주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수단은 네. 주식이 되니까 네, 네. 그 주식이 얼마나 이제 평가가 또 먼저 됐는지도 같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네. 멋진 표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써먹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인버스 ETF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거 가지고 논쟁도 많고 또 이걸 또 이용하시려는 분들도 많고 물론 이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니까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기는 그렇죠. 한데 네. 이거는 일종의 시그널이 된다라는 정도로. 근데 이것 때문에 네. 수급 자체가 더 좀 안 좋아지거나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이건 수급이니까. 네, 근데 뭐 그래도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많이 또 그걸 사고 그 사는 이유를 뭐 중국 배터리 때문에 산다 이렇게 하면은 뭐 말은 되니까 뭐 스토리텔링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차라리 그렇게 운영하는 건 저는 위험하다 생각하고 이런 수급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이제 그게 2차 전지에 많은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좋은 2차 전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네. 예를 들어 뭐 양극재만 해도 한 4개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이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매수하고 나머지는 인버스 사서 같은 비율로 매치하면은 그 산업이 좀 나빠져도 이 기업이 아웃퍼폼 하는 것만큼 먹을 수 있으니까 뭐 기관들은 그런 전략을 뭐 쓸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죽어야 돼 뭐 이 정도의 그게는 이제 주가도 좀 어느 정도 빠졌고 기간적으로는 물론 시간이 좀 남은 거는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실적 다 나오고 하려고 그러면은 10월 넘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뭐 그런 이제 부분들은 있지만 그 좀 상당 부분 이제 시간적으로 반영을 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약간 과속을 해서 먼저 반영이 됐다. 네,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좀 거고. 연말 정도는 뭐 사도 될 것 같아요. 네. 아, 연말. 네. 이게 또 명쾌하게 또 이야기까지. 이게 왜냐면 또 2차 전지 관련주를 투자를 못했거나 아니면 네. 일찍 파셨거나 이런 네. 분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기회가 다시 올 수도 있는 거여가지고 그렇죠. 네. 이게 또 끝난 산업이 또 아니기 때문에 네. 혹시 2023년도 벌써 이제 9월도 꺾였습니다.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 섹터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네. 걸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올해도만 해도 주도주가 여러 차례 바뀌긴 했는데 네. 지금까지 아직 이제 저는 살아있고 좀 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반도체죠, 물론. 반도체. 예. 그리고 반도체는 전공정은 못 오르고 후공정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AI용 반도체 때문에. 근데 그것도 지금 오른 기간을 세보니까 3개월 정도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조정하는 중이에요. 네. 근데 큰 패러다임이 바뀌고 기술적인 변화가 생겼고 AI 반도체를 지금 이제 거의 좀 오더 밀려 있는 게 1년 이상 밀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들을 가격 올리면서 계속 생산해 내려고 그러면은 이 산업 사이클이 쉽게 끝나지가 않아요. 근데 주가가 이제 3개월, 4개월 오른 거고 하고 끝나지는 않거든요. 2차 전지도 올랐다가 뭐 작년에도 올랐다가 빠졌다 하면서 계속 갔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런 후공정은 AI용 반도체는 이제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느린 부분들은 그냥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네. 디램 중에서 스마트폰용, 뭐 PC용 이런 쪽 서버용 일부 이런 것들은 회복이 너무 느려가지고 이제 탈인데 오히려 감산을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쪽도 뭐 저희의 분석이 아니라 오히려 해외 리서치 분석들에서는 감산 효과가 이제 나올 거라는 얘기들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조금 소비도 늘어나고 이래야 스마트폰 교체를 하고 이럴 텐데 그래서 이제 약간의 레피셜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저는 조금 가전이나 이런 수요가 좀 약간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은 하는 게 뭐냐면은 가전이요? 네, 가전이 이제 스마트폰 포함한 겁니다. PC랑 PC 스마트폰 이런 게 그래야 반도체가 오르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굉장히 큰 규모로 교체 수요가 일어났던 게 2020년이에요. 왜냐면은
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재택근무하면서 PC 없던 사람 또 뭐 태블릿 없던 사람들도 다 하나씩 사가지고 그쵸. 뭐 재택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엄청난 수요가 있었고 그게 지금 4년 차 내년이면 4년 차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윈도우 11도 나왔고 이래서 서서히 이렇게 바꿔가는 교체 수요. 스마트폰도 막 4년 5년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조금씩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수요가 나쁘진 않을 거다. 특히 중국은 이제 지금 3년째 마이너스 먹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더 나빠지기는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수요가 조금만 좋아지는데 감산을 확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가격이 이제 조금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조금 이제 막 꼬리 들락말락 하고 있는데 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작이죠. 6개월 정도는 반도체 주식이 못 올라서 그렇지 좀 안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아, 못 올라서 그렇지 안전할 수 있다. 오히려 예, 가격적인 예, 측면에서 예. 보면 비싸게 사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위주로 지금 먼저 하나 말씀드렸고 네. 또 이제 다른 섹터는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물론 이제 로봇주도 많이 오르고 뭐 다 네.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다음에 의료기기, 미용기기, 뭐 화장품 다 많이 올랐는데 요즘 다들 네. 급하게 빠르게 올라요. 예,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빼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반영된 것들은 조금 추세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몰라서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몰라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고, 그 이제 소외된 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프라 관련 투자하는 것들, 뭐 건설기계 장비나 이런 쪽도 나쁘지 않아요. 중국이 지금 재미없어서 그런데 서서히 미국에서는 되게 좋거든요. 미국에서 오더 나오는 거 보면은 사실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어요. 미국 오더는. 근데 이것도 잠깐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차트 한번 볼까요? 이게 네. 종목 얘기하다가 뭐 차트 봐서 그런데 아직 제가 여기 이겁니다. 네.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 네,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이제 정부가 IRA를 한지 지금 1년이 막 지났거든요. 네, 1년 네, 한 네. 2개월 지났는데 그때 그 두 가지를 했었죠. 그래서 반도체 법안 칩스 액트랑 IRA를 해고서 그 이후로 이제 정부가 얼마만큼 재정 정책을 쏟아부었는지 이거를 차트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통화 정책은 QT 해가지고 다 흡수하고 정부는 돈만 흡수하는 줄 알았지만은 네. 사실상 그 미국의 정부는 타겟 해가지고 IRA 관련하는 산업에다가는 돈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4월 말 기준인데 6개월간만 해서도 1,000억 불 이상이 증가했어요. 평소보다. 그래서 네. 2,000억 불을 쏟아부었는데 그러면 거의 뭐 300조 원이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타겟해서 들어간 산업이 다 전기전자, 컴퓨터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전력, 그 다음에 인프라, 전기전자 이러니까 다 딱 맞죠. IRA 법안이 네. 딱 맞는 거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공장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거죠. 예. 여기 차트 오른쪽 거 보셔도 이제 4월 달까지 이 투자가 2배로 늘었다는 건데 예. 이러니까 정부가 부채 한도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쏟아 부어 주니까. 예, 그래서 미국 채권 계속 더 발행하니까 국채금리 떨어지고 이런 건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섹터로 넘어갈게요. 섹터로 넘어가면은 얘네들이 이제 투자가 되는 동안에 계속 건설 기계 장비, 송배전 설비 다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풍력 타워 짓고 해상 풍력을 2배로 늘리고 있거든요. 3년간 동안에. 네. 이런 게 하면은 결국은 해상 풍력에서 돌아서 전기를 뽑아다가 결국은 수요처까지 공장까지 이렇게 송배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송배전 굉장히 큰 장비들이 계속 수요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네. 뭐 테슬라의 슈퍼차저 같이런 그 충전 인프라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쓰고 있고 또 늘리고 있고 그 다음에 빅3 회사인 자동차 회사들도 이쪽을 같이 쓰겠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뭐 자동차 충전하려고 그래도 결국은 송배전이 계속돼야 되는데 이게 되게 노후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이제 전선 깔고 뭐 배전 설비 넣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 이게 뇌피셜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런 회사들의 뭐 현대나 뭐 효성이나 이런 회사들한테 물어보면은 실제 수주 잔고가 두 배씩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이 그렇죠. 이익으로 다 연결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의 설비가 지금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 여기에서 내년도는 다 완공이 될 거거든요. 그럼 내년도에 이제 이런 공장들 완공이 되면은 고용 또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물가는 잘 안 떨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되면서 제조업이 지금 약간 좋아질 것 같아요. 여태까지 올해 내내는 서비스업만 너무 좋았고 제조업은 ISM 제조업 지수 보시면 47에서 놀잖아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는데 그게 이제 살짝 돌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오히려 제조업 쪽이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정리할게요. 제가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네. 그러면은 그런 인프라 관련주나 경기 민감주, 제조 관련주들도 내년에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유행하고 막 이런 그 핫한 것만 따라다니다가는 이런 밑에서 올라오는 기업들을 못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경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돈이 글로 몰려가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로도 몰려가고 이렇게 하면은 기존에 막 경기가 나빠서 성장주 위주로 돈이 몰렸다고 그런 돈들이 빠져나오면은 PR 100배짜리들은 조금 이제 견디기 힘들 수 있겠죠. 네. 아, 네.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 민감주도 그리고 재정 지출 관련주들이 조금 더 빛을 볼 수 있다. 네네. 밸류도 싸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네. 다 뭐 건설 인프라는 6, 7배 수준이고, 네. 그다음에 뭐 내년 기준으로 이런 송배전 설비하는 회사들도 성장률 30-40% 나오는데 PR이 뭐 내년 기준 10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20-30배 수두룩한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송배전은 내년 기준으로. 네, 내년 기준. 지금 올해는 네. 뭐 13, 14배, 뭐 많은 거는 15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가도 좀 올랐고요. 네, 좀 그러니까 올랐- 올해만 놓고 보면 어우 많이 올랐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좀 올랐어요. 근데 이제 내년 실적을 바탕으로 보면 10배 정도. 네. 그리고 이게 한두 해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길게 이어진다라고 네, 보시는 거고요. 지금 한 2년 정도는 가는 사이클인 것 같아요.